주제 좀 바꿔볼게요. 스토킹 범죄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한 달 전인가요? 이 자리에서도 대책이 시급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울산에서 또 스토킹 범죄가 일어났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8일 이제 울산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20대 여성이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에게 이제 찔렸습니다. 그래서 이 남성은 도주하다가 시민들한테 붙잡혔는데요. 피해 여성은 이제 중상을 입고 응급 수술을 받았지만 의식 불명 상태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두 사람은 이제 1년간 교제를 하다 최근에 헤어진 사이라는데요. 결별을 통보받은 가해자가 이제 수백 통의 전화, 문자 등을 하면서 피해자를 스토킹해 온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에 피해자가 계속 신고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3일 저녁에 이제 머리채를 잡히는 등 폭행을 당했다 이런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경찰은 이제 그만 만나자는 말에 격분해서 남성이 폭행한 사실을 확인을 했지만 여성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서 일단 경고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남성은 이제 계속 연락을 하면서 괴롭혔고요. 지난 9일에는 집 앞까지 찾아오자 경찰에 또 신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1차 폭행 신고와 2차 스토킹 신고 사이 엿새 동안 남성이 전화를 한 게 168회고 이제 문자 메시지는 400통이나 보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가해 남성이 이제 흉기를 던지면서 위협했던 일도 있었던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확인이 됐습니다. 그럼 경찰은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네, 경찰은 이제 접근 금지와 통신 금지, 또 스마트워치 지급 등 긴급 응급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어서 지난 14일에는 이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잠정 조치를 검찰에 신청을 했는데요. 지금 문 기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조치가 두 가지네요. 하나는 긴급 응급 조치가 있고 잠정 조치 이렇게 있는데 뭐가 다른 겁니까? 네, 이제 현행법상 스토킹 범죄에 대한 대응은 응급조치, 긴급 응급조치, 잠정조치 이런 순서대로 진행이 됩니다. 응급조치는 신고가 들어오면 이제 경찰이 즉시 현장에 나가서 제지하는 조치고요. 지속적,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가 발생할 우려도 있고 또 긴급을 요할 때는 경찰이 100m 이내 접근 금지, 연락 금지 등을 조치할 수 있는 게 긴급 응급조치입니다. 잠정조치는 스토킹 범죄 재발 우려가 있을 때 검사의 청구 또는 이제 법원이 직권으로 접근 금지나 유치장 및 구치소 유치까지 결정할 수 있게 한 건데요. 사실 가장 확실한 이제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조치는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구금을 하는 거죠.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그럼 만약에 구금이 됐다라고 하면 이 범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그게 굉장히 안타까운 지점입니다. 이제 당초 경찰은 그 잠정 조치 1호부터 4호까지 내려달라고 검찰에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요. 잠정 조치 1호는 이제 화면에 보시는 대로 서명 경고, 2호는 100m 이내 접근 금지, 3호는 통화, 문자 메시지 전송 금지, 4호가 구치소 유치입니다. 근데 경찰은 당시 추가 범행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서 1호부터 4호까지 전부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검찰이 1, 2, 3호까지만 받아들이고 구치소 유치는 재검토하라 면서 이제 돌려보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기각 사유는 초범이고 범인이 피해자에게 매달리고 있다 이런 이유였다고 하는데요. 검찰이 스토킹 범죄를 지금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결국 경찰은 잠정 조치 3호까지만 이제 다시 신청을 했고 지난 23일에 법원에서 통과가 됐는데요. 가해자는 이 조치조차 무시하고 닷새 뒤에 이제 피해자의 직장을 찾아가서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스마트워치를 지급을 했지만 사고 당시에 사용이 되지 못했고요. 또 피해자의 집에 지능형 CCTV를 설치를 해놨지만 범행 장소가 직장이어서 이마저도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울산에서 일어난 스토킹 범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난 주말에 보니까 의정부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지난 26일 의정부시 노인보호센터에서 이제 50대 여성 직원 B 씨가 흉기에 찔려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경찰은 B 씨의 지인이자 그 스토킹한 전력에 있는 60대 남성 A 씨를 용의자로 보고 추적을 했는데 A 씨는 범행 다음 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게 비슷한 상황이에요. 지금 울산이나 지금 의정부나 범행 전에 피해자가 여러 차례 신고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비슷한데요? 네, 피해자는 죄송합니다. 피해자는 이제 3차례 경찰에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고 신고를 했는데요. 지난 3월 첫 신고 때 이제 출동한 경찰은 A 씨에게 경고 조치를 했고요. 5월에는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다가 경고장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범행 일주일 전에는 A 씨가 B 씨 집을 찾아갔다가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는데요. 이때도 경찰은 잠정
조치를 신청을 했지만 마찬가지로 검찰 단계에서 거부가 됐는데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이거나 이제 반복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을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지금 이제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경찰하고 검찰이 엇박자를 내는 네. 그런 느낌인데 왜 그렇습니까? 네, 이제 직접 조사한 경찰은 이제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을 하는데 검찰은 아무래도 이제 서류로만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심각하지 않다고 보는 게 가장 큰 문제로 지적이 되고요. 그런 면에서는 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달 대구의 아파트에서 발생한 스토킹 사건 살인 사건의 경우에 불구속 수사 상태에서 이제 사건이 발생을 한 건데요. 이미 2달 전에 흉기로 위협한 사건으로 현장 체포가 돼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고 검찰도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구지법이 이를 기각했습니다. 성실히 수사를 받고 있고 주거가 일정하다, 동종 전과가 없다 이런 이유였습니다. 지금 이제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뭐 달라진 대책이 있습니까? 네, 뭐 아직 눈에 띄는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라고 하는 동안에도 지금 비슷한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25일에 의정부에서 살인 사건이 발생을 했고 28일에 울산에서 흉기 피습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어제 또 대전에서 이제 과거 교제했던 남성의 휘두른 3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서 숨졌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피해 여성은 4차례나 이 남성을 경찰에 신고를 했었는데 역시 피해를 막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은 긴급 지휘부 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사실 경찰과 검찰로서는 법에 규정된 절차를 따랐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검찰과 경찰, 법원의 이제 안일한 대응의 인식의 문제로 볼 것인가 이걸 봐야 되고요. 또 근본적으로는 현행법과 제도로 스토킹 범죄를 막을 수 있는가 이거부터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 기자가 계속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